여보, 김장님 오셨어. 왜 그래서 nhìn rồi mệt luôn á. 에이, 우리 어머니가 또 태어나서 처음으로 또 생일상 받아보는. 아 진짜. Nhà em một lần 아니 nhiều 어떻게 chi không? 생일상을 그렇게 혼자서 다 Dạ. 요리하고 했대요? Chi nào cũng 네. được không? Mấy chục cân. 대단하네. Có 아들 위해서 이제 20 했어. 20 kg à? 여보, 잠깐 어제잖아요. 아, 며칠 됐죠? 며칠 됐어요. 아 며칠 된 걸 올리신 거구나. 네. 여기 어머니, 어. 시어머니 생리상 혼자서 요리해갖고 이렇게 했대. À 진짜? 와 와 대단해. 대단하지. 뭐라고? 지금 한국 와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제일 힘든 거 한국에서 지금 생활하면서. Điều mà em thấy mệt mỏi nhất ấy, khi khó khăn nhất khi mà sang Hàn Quốc ấy. Tại vì có chồng em ở bên cạnh, không nói gì mệt mỏi nữa. 남편 옆에 있어서 다 괜찮아. 힘든 거 없다고? 어. 사옥, 사옥해. 싸우게 맞아요. 아니 너무 대답이 너무 그냥 FM이고 너무 모범적인데 재미없게. 한 번씩 싸움을 해야겠네. À cãi nhau lần nào chưa? Chưa, không. 와, 안 싸웠대? 한 번 없어. 어? 우리는 많이 싸웠는데. 맞아요. 좀 매워요. 매워? hơi cay đấy. Nhà em cũng kiểu bán quán ăn đó chị. Cũng Nhà em bán món gì ấy? Như thế Món kiểu mà- mình giải tỏa được tâm trạng ấy. gặp 제 여자들은 못 người Nam 대화를 gặp 이렇게 nhau thân 많이. là ngủ lên nhà rồi này kia. 여자들끼리 만나면 야, 대화가 우리 끊이질 우리 않아. chơi. 계속해. 아니, 신기해, 그게 신기해. 아니라 베트남 분도 자체가 원래 얘기를 계속 Chồng 하더라고요. em hỏi 뭐 처음 본 택시기사하고도 한참을 얘기를 해. lấy 대체 tiền 뭔 rồi 대화를 đi học xong 할까? bạn muốn mà có ai đâu chơi chị. Đứa nào mình gặp mình cũng hợp cả ngay. 대체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아이고 많이 문제만 해요. 아이고 많은 문제? 무슨 문제? 그냥 한국 생활 한국 생활? 응. 한국 생활 힘들다고? 조금. 조금? 아까 힘들어. 나 아 여보? 아 지금 뭐해 신부 힘든 걸 물어봐야지. 여보 지금 힘든 걸 하소연하고 있어. 아이고 왜? 뭐가 힘들어? 말해봐. 어차피 1년 지나면 똑같은 말 할 텐데. 말해봐. 뭐가 힘들어? 한국 생활. 여보 없어서 좀 외로워요. 왜? 다 없어서 외롭다고? 어. 아이고. 같이 다니세요. 아유. 어머니. 아이고. 아이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거 김치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냐 이거. 응? 김치를 갖다 주셔갖고. 김치 이거 좀 chị ăn quá 와. đã. 아이고 행복했어. chị ăn suốt ngày một muỗng đây này.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Mới bữa này là em làm em ăn được 2 옷 많이. 몇 킬로? 옷 입고 46개월. y. 저작도 안 해가 옷 입어서. 예, 이거 복고해봐. 복고하면 30kg, 30kg 될 것 같은데? 옷만 한 2kg 나갈 것 같아. 그렇지. Em cảm ơn chị nha. Mấy túi gà này. 아무튼 야간 운전하고 가셔야겠네. 천천히 하세요. 예, 아무튼 조심 가세요. 야, 오늘도 김치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바이바이. Về cẩn thận nha. Dạ. 그 아까 제 아파트에서 태국 아니 베트남에서 사시는 분도 있고 요번에 그 중국집 되게 오래됐거든요. 떠시 때 설날이라고 가족들 딱 같이 다 나오고 그러더라고. 베트남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보면 뭐 아는 형들이나 보면 주위에 뭐 그 베트남 한국에서 신입원 베트남 있잖아요. 뭐 소개시켜준다고. 네. 근데 남편은 벌써 다 50막 몇 살이고 나이가. 여자는 좀 오래돼서 30 몇 살나 그렇게 됐다고 뭐 한국 온지 뭐 10년 됐다고. 근데 이제 소개를 받고 싶어도 제가 그 남편을 잘 모르니까 예. 남편이랑 저도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예. 제가 소개받기가 근데
그렇죠. 근데 막상 진짜 외국 사람들을 소개 이렇게 업체가 아닌 우리가 막 하기가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들어. 왜냐면 상대방이 결혼 목적인지 무슨 목적인지를 모르잖아요. 나는 시간이 엄청 많아서도 이거 내가 직접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거 온 거 맞거든요. 제가 업체를 선택을 한 이유가 그거고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서로 그래야 목적이 같으니까 할 거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원래 아는 누나가 소개부터 준다 그랬거든요. 아, 개인적에.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래 그러니까 30대 후반까지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 마흔이 되니까 딱 그 생각이 든다. 한편으로는 결혼은 못 건너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나도 좀 그런 쪽으로 알아봐야 될까 막 고민을 했었죠.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왜냐면 그러니까 그 누나가 소개시켜준다 그 말을 듣고 처음에 사진을 보여줬는데 네. 다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 그래서 장단점을 생각을 해봤죠. 이 누나한테 소개를 받을 때 장점은 그 소개를 받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소개를 받으면 어떻게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좀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금액이 적게 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단점은 선택의 폭이 좁고 나중에 조금 뭔가 문제가 됐을 때 좀 얼굴 보기가 좀 그렇다는 거. 문제가 생기면 사이가 나빠지거나 더군다나 이제 개인 소개는 중재자가 없다는 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그 상대방인데 선택의 폭이 좁은데 마음에 안 들면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럼 선택의 폭이 넓은 업체를 선택하자. 그렇죠. 그래갖고 저도 이렇게 좀 그때 유튜브도 보고 막 알아보고 대표님한테 상담받기 전 다른 데서 상담을 받았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은 조금 믿음이 안 가요. 그 사람 북부로 간다 했거든요. 북부 어디더라? 하이퍼. 하이폰. 거기 유튜브에 막 나왔던 그 사람이었구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를 처음에 받아갖고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을 마음에 안 들었냐면 처음에 이제 상담을 받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카톡으로 막 여자 프로필 그 사진 계속 보내는 거예요. 막 날마다. 그래서 이게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신뢰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미끼 여성이 많아. 유혹하는 것처럼 계속 그 여자 사진을 막 몇몇 장 그거를 막 맨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그걸로 이제 유혹을 해서 계약을 하려고 했나 보네. 그걸로 계속 장사를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업체였으니까 그렇게 먹히니까 계속 되게 많이 먹히니까. 그래갖고 여긴 그런가 해서 다른 데 알아보면 그 대표님한테 그 전화를 한 거예요. 상담을 받아보고 유튜브로 이 정도면은 믿고 맡길 수 있겠다.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었으니까 안 생기면 하기가 힘들 거야. 이게 그냥 막 얼굴 보고 막 하는 것이 아니니까 결혼하는 건데 믿음이 없으면 힘들죠. 결혼 생각 없다가 딱 그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듯이 다들 그러니까요. 결혼 생각이 없다가 사모님도 한번 아프셔갖고 그때 태국에서 계속 그런 순간이 오니까 결혼 생각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근데 저는 그냥 결정을 쉬었어요. 저도 쉬었어요. 오케이 하고 바로 전화했으니까. 우리도 같이 들어갔거든요. 베트남 들어갈 때. 저랑 같이 들어갔어요. 같이 들어갔잖아요. 그때는 국적기가 좀 쌀 때라서. 같이 들어갔어요. 네. 맞서서 조금 멘탈이 흔들려갖고 멘탈 보면 다 그래요. 정호님은 진짜 많이 흔들렸어요. 정호님은 아예 다 포기할까 뭐 이 생각도 하셨잖아요, 솔직히. 다낭 가보려고 그랬어요. 우리 그냥 나머지 같이 놀까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너무 많이 오니까. 아까 저는 조금 그때 당시에 제일 선택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때 고민이 엄청 많았죠. 네. 근데 확실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경험이 중요한 게 이게 한 번 이렇게 경험을 했잖아요. 만약에 다시 가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험이 없으니까 막 뭐든 물어보고 그냥 가고 그냥 맞아요. 장거리 버스 타고 가고 또 바로 비행기 타고 가고 계속 하다가 바로 집 풀고 올라가니까 이게 정신이 멍해지면서 살짝 아무것도 모르고 잠깐 예능 들어오고 거기서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때까지 괜찮았어요. 네. 근데 그때 처음에 거절을 당했을 때 벤치 먹었을 때. 자기 집이 없다고 뺀치 먹었을 때 그때 참 얘네도 다 가릴 건 가리는구나. 그 신부 기억나요? 집 없다고 갔던, 벤치 먹고 갔던 신부가 기억나. 근데 그 신부 그때 20살이었는데. 20살인가 21살? 네, 근데 그 신부가 그냥 좀, 원래 드물어요, 그런 신부는. 네, 그러니까, 딸리는 신부지. 그래서, 그거는. 네. 여기도 좀 이쁘면 입문값을 하는구나. 이뻤어. 맞아, 이뻤어, 그 신부가. 네, 이뻤어. 이쁘다. 그래서 입문값 하는구나. 옷도 되게 세련되게 있고, 그래갖고, 얘가 좀, 이게 물들었구나, 이러는데. 대도시에 물들었구나.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멘탈 흔들리는 거예요, 막. 힘들어요, 그런 신부는. 힘들어, 대도시. 그러니까 그런, 걔가 없었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 걔가 있으니까, 그다음부터 이게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막. 제가 좀 뚱뚱한 사람 안 좋아하는데 뚱뚱한 사람이 많았고 그다음 좀 괜찮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해볼까? 아니야 저 정도는 막 고민인 사람을 고민 진짜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안 된 게 저도 뚱뚱한 사람 실행 하다가 다 18, 19이 한 50%가 넘었거든요. 전부 그 길을 배제를 하고 딱 처음부터 들어가니까 계속 노를 하는 거야. 한 3, 40명 내가 노했거든요. 그래서 멘탈이 나가버려. 계속 노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저는 딱 3명이 마음에 들었었어요. 외적으로는 3명. 그때 빠꾸 먹은 애. 그리고 제가 갈팡질팡하고 놓치는 약간 피부 까무잡잡한 애. 그때 기억나시죠? 제가 19살 때인가 담배 피러 나가고 대표님도 저보고 할 줄 알았는데 안 했다고 보냈다고. 걔랑 한 명은 리조트에서 일한다고 그런 건가? 그러니까 막 문신 있어 보냈잖아요. 기억나. 리조트 맞아. 여기 문신 4개 있어. 그 3명이 딱 왼쪽으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뻤죠? 네. 이뻤는데 왜냐면 문신 있고 막. 확실히 리조트에서 일한다 이게 얼굴도 화장도 잘하고 좀 세련됐죠. 그러니까 그 3명이 나도 저 마지막에 세트 안 할 뻔했는데 문신이 하나 있거든요. 전에 뭐 자기 이름 수정 그 의미로 새긴 거야. 아까 대표님 그랬더니 수영씨 지금 선택 안 되니까 키키노라고 지금 하라고 결혼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듣고 그때부터 예스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웃긴 게 그래갖고 제가 들어왔는데 되게 촌스러웠어요 솔직히. 그래갖고 근데 착해 보였어요. 키패널 제가 마지막 연장했어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하다가 내가 기억이 나는데 시큰둥했어 사실은. 좀 시큰둥했어 사실은. 네, 시큰둥한데 내가 착해 보여서 또 어정 남겨놓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수긍을 하고 남겨놓더라고. 근데 마지막 그 여자였죠 그날에. 그래갖고 제가 부모님 거기 방문하기 전날에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격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외적으로 좀 끌림이 없고. 그렇죠, 맞아. 우리 그때는 고민했어요. 왜냐면 막 끌리는 스타일이 아니셨기 때문에 친구님이 수영 씨한테.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 보면은 책은 되게 작고 약간 애기 같잖아요. 저는 그런 스타일 안 좋아하고 좀 성숙한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없지 않나요? 가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또 이제 안 됐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누구 말대로 뭐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야. 성격으로 가자. 그래갖고 갔죠. 우리 첫날 우리 왔을 때 우리 친구들이 와갖고 다 우리 집으로 갔거든요. 그날 술을 먹었어요. 입고 가셨을 때? 네, 첫날. 우리는 친구들이 술을 많이 먹는 스타일이라 많이 먹었죠. 필름이 딱 끊기는 거예요, 저도. 마지막에. 그래서 그날 내가 막 한 소리 떠고 한 소리 떠였다고 녹음해놓고. 신부님 녹음해놨어? 안 좋다고 나쁘다고. 나쁘다고. 그 뒤로 나 내가 술 먹은 이후의 모습이 필름이 끊었을 때 이런 모습이구나. 나도 그때 딱 충격 먹고 지금 그렇게 술 먹진 않아. 자제를 하고 계시니까. 끝까지 안 가죠. 야, 신부님 이것도 녹음을 해놨어요. 슬프다 그래. 근데 딱 가면. 우리 소주를 몇 개 모두 안 가리고 계속 막 먹으니까.
여보, 네? 뭐해? 네, 됐어요. 왜? 친구들한테 좋은 이야기 많이 해줘. 알겠어요. 알았지? 언니니까. 네. 아이고, 고생들이 많아요. 신부들도 왔어. 근데 또 자기들이 또 선택한 거니까. 자기들이 선택한 거에 대해 또 책임지고 하는 그지? 거야. 아무리 어려도 결혼을 했으니까 본인이 한 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 마음들이 있어 보이더라고. 내가 어려도 느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는 친구가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없는 친구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저도 신부한테 그랬어요. 너가 너네 집에 기대주구나. 아니, 왜냐면, 그 동생 맞잖아요. 맞아요. 네. 똑같아요. 네. 네. 동생은 베트남 여자친구고, 베트남 여자친구랑 이렇게 결혼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러니까 집안 그런 거에, 맞아요. 그거에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오빠 그때 전통을 가면, 둘이 거의 배짱이에요. 배짱이야? 그 동생이랑 둘이 배짱이에요. 그거 보면, 그, 동생 남자친구가 있어요. 네. 여동생이 쟤보다 키가 더 작아요. 근데 남자가 친구가 키가 비슷한 거예요. 네. 되게 귀여워요. 네. 근데 걔는 머슴 같아요. 거기서 머슴처럼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얘 둘은 배짱이처럼 막 누워서 핸드폰 하고 걔는 막 뭔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근데 수영 씨가 그 얘기 했었다. 네. 기억나네. 계속 신부는 갔다 오고 빨래 널고 뭐 하고 설거지하고. 아니 대딜 싸움이네. 혹시 결혼하고 같이 사는 거 아니야 친구집에서? 얘네 둘이는 이렇게 누워서 핸드폰 하다가 가끔 깔짝깔짝 도와주고 걔는 머슴처럼. 아 그랬구나. 네, 제가 신부한테 네, 전통으로 가서 신부 들었어요. 쟤또 나가 또 신부는가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쟤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랑 여동생은 뭐 하는 거야? 왜 일을 안 하고? 그러면은 신부 고향은 어디세요? 끼인자. 끼엔자. 건터였나요? 하우장이었나? 하우장. 아 맞아 하우장. 하우장은 가까운 데잖아. 아닌가요? 아니야 거기도 6시간 걸려요. 5시간? 5시간. 비슷하네. 멀어. 하우장도 멀어. 끼인장, 하우장, 건터, 까마오 이쪽 그 동네가. 그거보다는 저한테 버스에서 내려갖고 오토바이 타고 좁은 길에 너무 많이 들어가야 돼서 그때 우리 그쵸 차가 못 들어갔고 맞아 우리 좀 오토바이로 들어갔잖아요. 네. 오토바이로 10분 가까이 나와야 돼요. 네. 그럼 처음에 전통날을 갔는데 처음에는 그 옆에 되게 집이 초라했잖아요. 네. 초라 집이 얘네 집이에요. 근데 옆에 좀 괜찮은 데가 할머니 집이에요. 여기 집은 얘네 집은 그 침대 같은 거 하나 있고 텔레비 있고 바로 주방이고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더라고. 근데 거기는 좀 약간 그래도 현대식으로 좀 전화잖아요 할머니 집은. 할머니 집이 방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에어컨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방이 잤다면서요? 네, 근데 나중에 잘 사는 고모부가 와갖고 우리가 그 방을 뺏겼죠. 아니, 그래도 거기 자고 있는데 내일이 그 첫째가 전야제예요. 근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전날에 우리는 이제 밖에서 자야 된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친척들이 와갖고 우리가 비켜줘야 된다고 해서 저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가서 자고 왔죠. 근데 거기를 고모부가 쓰고 있어서 잘 사는 부모부가 방금 뺏겼구나. 그리고 처음에 그래서 밖에 모텔을 가는데 그 조그만 길 있잖아요. 엄청 깜깜하잖아요. 거기에 무슨 되게 조그만 모텔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모텔이 있어요? 저는 외관부터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모텔 가자고 나 이거 못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그냥 지금 너무 늦었고 많이 나가야 되고 자제요. 근데 오토바이도 그 방 안에 막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막. 방 안으로? 네. 방이 아니라 거실 같은 거실 같은 거기까지 오토바이가 들어가구나. 오토바이 훔쳐가니까 들어가고 샀다 내리고. 그래갖고 조금 제가 상태를 보니까 좀 무섭다고 자기가 좀 겁나더라고. 제가 벌레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랬죠. 벌레를 싫어해. 들어왔는데 나는 여기서 도저히 못 자겠다고. 우리가 한 20분 나가고 호텔을 가자고. 여기서 죽어도 못 자겠다고. 그리고 다시 자꾸 호텔 나가고 호텔을 갔다니까요.
우리 동네도 호텔은 없던데 모텔이던데 나도 모텔에서 잤거든 처음에는 적응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적응해 나갔죠. 고생하셨네. 나 수영 씨 그때 갔다 기억나. 우리 오토바이 타고 한참 들어갔거든요. 근데 마당은 좀 넓었던 기억이 나요. 네, 마당은 좀 마당은 거기서 전통을 했어요. 어. 근데 마당도 따지고 보면 이게 집이 두 채나 그 마당이 넓은 거지 하나였으면 그렇지, 하나면 좁지. 두 개니까 연결돼 있으니까. 옆에 바로 할머니 집이니까. 근데 가는데 캐리어를 캐리어를 오토바이로 실은 예. 갔어 이렇게 갔죠.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한 대는 얘랑 나랑 그냥 짐 없이 가고 그 친구 어머니랑 여동생이 뒤에서 내 그 무거운 캐리어를 이렇게 들고 몇 인치짜리였어요? 24인치? 28 28이 엄청 큰데? 28인가 26인가 28인가 그랬어. 엄청 큰데 28이면. 그 친구 여동생이 되게 조그만데 키가 몸이 되게 조그만데 이렇게 우와 자기 몸만한 거그. 아, 이제 오토바이로 날리는 거 생각하면 우리도 내려갔잖아요. 예. 오토바이 4대하거든. 우리 타고 나머지는 2대가 캐리어랑 짐이 앞뒤로 막 묶어서 싣고 그러고 가요. 그래도 정원님 되게 멀긴 했지만 차가 집 앞까지 갔잖아요. 아유, 네. 고속버스 내리면 가까이 오토바이 타고 한참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길 자체가 앞에가 좀 큰 길이니까 차 탁 들어가는데 수영 씨 집은 그 주위에 뭐 마트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도 없어요. 없어.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딱 시간이에요. 시간이. 올라오면. 근데 수영 씨 집은 수영 씨 집은 길 자체가 좁아갖고 차가 못 들어가.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막 전통문화까지 끝나다가 기다리고 감옥 같은 거에 막 어디 나가다도 말고 나가려면 벌써 오토바이 타고 10분 이상은 나가야 되니까 미안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막 거기 짱 박혀갖고 그냥 힘들더라고요. 근데 농담으로 그랬다니까요. 혜gen아 나 부르지 말라고. 그 안에서 나도 힘들어. 중간에 한번 그때 다툼이 있었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왜 이렇게 나한테 질문이 없냐. 그것 때문에 한번 뭐라고 하니까 친구가 울었었다고 그때 저한테 그 얘기 한번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적극적이죠, 저 대화. 뭔가 이렇게 적극적이고 항상 보면 그때 나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이것저것 막 설명도 하고 말을 하고 막 안 되는 번역기로 하는데 내가 물어보면 거의 단답식으로 막 얘기할 때도 있고.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있으니까 생각하다 마지막에 그냥 막 형식적인 질문 같은 거 그럼 거기서 되게 답답한 거예요. 왜 이렇게 지금 대화에 적극적이지 못하지? 막 그런 쪽 성격이 좀 그러면 그게 정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성격이 그런 건지 이제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쭉 보면 약간 성격적인 문제가 좀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좀 내성적이다 뭐 이렇게. 아니 그런 여성들이 있더라고요. 네, 진짜 관심이 없어서 말을 질문 안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원래 성격이 그런 친구들이 있어. 지금은 그래요. 뭐. 맨날 아니 사람을 자꾸 막 확인을 받고 싶어해요. 뭘? 네? 뭘 확인을 받는다고? 나 좋아? 좋아하면서. 아 한국 온다네. 네, 뭐 맨날 그래. 근데 자기 막 그래 막 누워 있으면 사랑해 여보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응? 너도 사랑해. 그럼 가면 너도 사랑해가 말하라 그거구나. 사랑해 여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대답이 성격적이잖아. 응? 너도 사랑해.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없는 건 아니네. 네, 마음이 있는데 성격이 이런 거네. 가끔 막 왜 이게 왜 원시로? 김씨 하면 됐죠. 깜짝이야. 벌써 왔나? 원하면 원수 대학원인데요. 그래서 이름대로 가면 안 되니까 원래 하면 원수적으로 해야 된대요. 함자가 하면. 왔어 여보. 원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김으로 바꿨어요. 야, 이거 우리 지금 아직도 발바닥 바세린 발라줘요. 바세린 발라요? 바세린 바르면 그게 빨리 돼. 잘 안 가르쳐줘요. 택 갖고 보내야 돼. 저 뒤에 돈을 줘야 가르쳐주지. 돈을 줘라 가르쳐주지. 앞에 쳐다보면 돈을 안 주니까 안 가르쳐주는 거야. 손꽃띵. 아 우리가 그때
고민이 많아서 여기 원래 연애우 결혼 방식으로 가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연예인 결혼식 한다니까 집 방문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동네방네 만약에 헤어지면 창피하다고. 아, cái đồi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결혼한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바꾸고 집 방문을 했죠. Đâu leo núi cái đó leo được leo được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생각이 좀 다르죠. bố mẹ chị ở 3 tháng còn leo nhiều hơn chị bởi vì chị đi nào 이게 어찌됐든 간에 같이 사셨기 Mà 때문에 vì nó cũng cái kiểu 더 신부님을 파악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thế nên là nó không phải là Đúng rồi, đi uống không thấy thiệt rồi. Em thì nó còn phải nhắc nó luôn. Nó ngoại hai chồng em đi luôn. Hai chồng em đi luôn. Tới mà nó thấy em không ngoại nó một câu nó cũng không chúc mừng em nữa. Mấy chỗ vậy nó mới ghét em. 어휴 날씨가 쌀쌀하다. 어디 여기 아유 별 말씀을요. 다음에 또 봐요. 오세요. 한번 연락 주세요. 알아서 뭐 만들어 놓은데 연락해서 전화 한번 와요. 차 어디 놔뒀어요? 아 저기다가. Qua chị nha. 그래요 조심 가세요. 네. 아무튼 조심 가세요.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